네, 안녕하세요. 차탄 선생님입니다. 자, 현대차 일단 50만원 구간 우리가 원하는 매수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일단 나와주긴 했습니다. 그죠? 50만원 구간 우리가 신규 진입은 50만원 구간 고려를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오늘 구간 시간이 지금 2시 47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3시 반이면은 이제 동시호가 지나면서 정규장이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일단 50만원 지켜내면서 끝날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50만원 구간 이 매수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왔는데 저점인 것이냐, 이제 바닥을 잡은 거냐, 이 관점에 대해서는 아직은 일단 아니다라고 먼저 미리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 50만원, 이거 주가가 60만원에서 하루 만에 50만원까지 내려왔는데 이게 지금 더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건가요? 맞아요. 근데 이 내려감 저는 기회가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고 열받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나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흐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제도 마찬가지로 이 매도와 매수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어제 구간 매도가 이겼죠. 그죠? 매도가 이겼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도가 이긴 상황에서 우리가 매도가 분명히 힘겨루기 이겼는데, 우리가 굳이 지금 여기서 매도가 이긴 상황에서 들어갈 필요가 없다란 말이에요. 왜? 매도가 확실하게 이긴 상황들이 어제 나왔어요. 그죠? 계속해서 반등 시도했으나 실패. 끝까지 실패했죠. 오늘 구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게 단기적으로 내려가는 흐름에서 반등 시도 실패. 그죠? 그리고 내려갔다 지금 반등 시도하고 있죠. 반등 시도. 근데 여기서 지금 매도와 매수가 싸우는 구간에서 매수가 한 번 더 이긴다고 하더라도 뭐야? 바로 이쪽에 또 매도벽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대차 주가가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이유가 뭐죠? 외국인과 기관의 엄청난 프로그램 매도세. 지금 단 며칠입니까 이거? 거의 한 2주 동안 2조 원을 팔아치우고 있어요. 외국인이랑 기관 투자자들이. 그죠? 그럼 이 구간에서 결과적으로 외국인 기관들은 지금 매도세를 계속적으로 내보내고 있다는 건데, 자, 근본적인 이유, 어제 이렇게 8천억에 대한 부분, 9천억에 대한 매도 폭탄이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죠? 나온 이유가 뭐예요? 바로 노조가 아틀라스를 반대한다라는 이슈로 주가가 내려오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뉴스에 선동당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 뭐냐면 현대차가 결과적으로 이 아틀라스를 만들어서 공장에 투입을 해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을 낮추려고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죠? 이게 사실이긴 해요. 근데 제가 보는 핵심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공장에 투입하는 거는 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왜? 노조와의 갈등과 문제가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애초에 이거를 본 게 아니라 해외 공장에 투입을 하는 관점에서 본 겁니다. 저는요, 애초에 인건비는 어디가 더 비싸요? 해외가 더 비싸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현대차의 타겟은요, 저는 국내 공장이 아니라 해외 공장에 아틀라스 투입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솔직한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로 크게 타격 아니다. 그냥 주가가 단기적으로 조정이 받으니까 갖다가 이유를 붙이는 것 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이제 반박하시는 분 있을 텐데, 아니다, 노조 때문에 빠지는 거다라고 하시는 분 있을 텐데, 반박시 여러분들 말이 맞습니다. 자, 일단 읽어보면 현대차 노조 노사 합의 없이 아틀라스 한 대도 안 된다. 그죠? 강력하게 나오죠. 자, 현대차가 해외 공장 중심으로 피지컬 인공지능 로봇 도입을 공식화하자 노조가 고용 불안을 이유로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현대차 노동조합은 20일 소식지를 통해 노사 합의 없이는 단 한 대의 로봇도 생산 현장에 들어올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지난 6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16 공개된 휴머노이드 양산 로봇 아틀라스가 시장에 충격을 줬다며, 회사는 아틀라스 3만 대를 양산해 향후 생산 현장에 투입하겠다 밝혔다. 이어 현대차의 인건비 절감을 위해 인공지능 로봇 투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분명히 경고한다. 노사 합의 없는 도입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조가 공식 입장을 내면서 올해 단체 협약 등 노사 협상 과정에서 로봇 투입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현대차 단체 협약에는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노사가 심의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현대차는 2028년 미국의 로봇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하고 아틀라스를 대량 생산해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회사는 우선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현대차그룹 메가플랜트 아메리카에서 부품 분류를 위한 서열 작업 등의 로봇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울산 전기차 전용 공장이 준공되면 로봇계 스팟이 경비 업무 등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 노조는 해외 공장 물량 이전에 따른 국내 공장의 고용 불안정도 지적했다. 노조는 미국 메타플랜트 공장으로 물량이 이전하면서 국내 공장 중 두 곳은 물량 부족을 겪고 있다며 메타플랜트 공장 생산량을 현재 연간 10만 대 이하에서 28년도까지 50만 대로 규모로 증설하겠다는데 이는 국내 공장의 상당한 물량을 이전하겠다라는 의도라고 추정했다. 자, 노조는 아틀라스 공개 후 현대차 주가가 크게 오른 상황을 두고 단순 자동차 제조사를 넘어 로봇 AI 기업으로 가치가 매겨지고 있으며 웃어야 하나 울어야 하나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일단은 해외 공장에 아틀라스를 투입한다라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노조가 지금 반발을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잘 봐봐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현대차의 모범 답안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노조에서도 동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얘기를 좀 해드리면, 그러니까 제가 현대차라면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이 사람이 하기 위험한 물건을 들기 힘든 그죠? 그런 무거운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의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일하기 힘든 무거운 짐이나 반복적인 일들, 관절에 무리가 가는 일들을 로봇이 대체를 할 것이다 라는 점. 그럼 여기서 생각했을 때 노조와의 갈등에서 사실 크게 노조가 불만을 가질 건 없어요. 그러니까 노조가 이제 문제를 제기한 그거죠. 아니 그럼 우리가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줄어들 수 있지 않냐. 우리의 인력을 대체해서 로봇을 하면은 우리의 인력이 줄어들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뭐 하면 돼요? 고용에 대한 보존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 사람들이 다닐 때까지. 그죠? 그 부분을 협의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요? 미국에서 아틀라스를 투입해서 나올 수 있는 비용 절감 효과나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뭐 할 수 있다? 복지에 힘쓰겠다. 그렇죠?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배분을 더 힘쓰겠다. 이런 부분도 사실 해결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노조와 부딪히는 것 때문에 주가가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그렇게 바뀔 거예요. 심리 자체가 지금은 아틀라스 때문에 올라간다는 사람들의 심리가 강하지만 주가가 지지부진하면 이제 뭐요? 이거 노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인식이 강해질 겁니다. 그런 식으로 심리가 바뀌었을 때 주가는 어떻게 된다? 조정을 받고 옆으로 기어주는 모습이 나오겠죠. 이때가 여러분들이 뭐 하는 기회예요? 매수해야 되는 기회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따라잡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뭐요? 눌렸죠. 그죠? 그럼 이 구간부터 뭐요? 이 구간부터 제가 봤을 때는 박스권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박스권. 그럼 이제 지금 구간부터 뭐요? 모아가는 구간으로 잡아가시면 된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주가가 올라갔을 때 매수하는 것이 아닌 내려왔을 때 50만원 근처에서 타이밍들을 잡아야 된다 라고 어제도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어제 영상 잠깐만 보면서 앞으로 현대차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지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시죠. 어제 영상이고요. 조회수 한 10,000 나오고 구독자도 꽤 많이 붙었죠. 그래서 어제 영상 잠깐만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어제 핵심적으로 말씀드린 부분들은 이 주가가 단기적으로 매도세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뭐요? 오늘도 매도세가 강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들어갈 필요 없이 50만원 구간 어떻게? 터치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우리가 타이밍을 보면 된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주가 계속 올라가니까 지금이라도 잡아야 될 것 같아서 무리하게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주식 초보자들의 전형적인 부분이에요. 계속해서 매수할까 고민하다가 계속 올라가니까 못 샀어. 근데 조정이 한번 조금 나오니까 그때 뭐야? 이때가 기회다라고 매수하는 건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내 평단가가 망가진단 말이에요. 평단가가 망가지면 진짜 주식이 신기한 게 여러분 평단가 밑에서만 계속 왔다 갔다 그래요. 원래 주식이 그래요. 그래서 일단 잠깐 볼게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왜 재생이 안 되지? 잠시만요. 계속적으로 뭐요? 계속적으로 그냥 밀어내기만 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매수세가 들어오더라도 오늘 매도세가 다 졌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지금 누가 힘이 세요? 매도의 힘이 굉장히 세요.
매도의 힘이 지금 세다라는 건 매도와 매수가 싸워서 누가 힘이 세다? 매도가 세다. 근데 매도가 어떻게 장 막판까지 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매도가 우위인 상황에서 무리하게 매수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냐? 없다라는 거죠. 왜? 지금 누가 봐도 매도랑 매수랑 싸워서 매도가 이겼잖아요. 그러면 매도가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러니까 매도세가 약해지는 구간을 찾아야 되는데 그 구간이 일단은 제가 봤을 때 50만 원 구간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매도를 해야지 좀 수익을 챙겨야겠다 이런 사람들도 분명 있겠지만 매수세도 있을 거란 말이죠. 하지만 수익을 챙겨야겠다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어디까지 내려갔을 때 매수를 좀 해봐야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많아질까? 그 구간이 어딜까라고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면 저는 양봉의 중심이 되는 구간과 5일선이 올라오는 구간 어딥니까? 50만 원 근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잡으려면 어디서 좀 준비해야 되냐? 50만 원 준비해야겠죠. 그리고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구간 정확하게 일단 어디 찍었어요? 50만 원 찍었습니다. 그죠? 정확하게 50만 원 찍고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닥 찍은 거냐? 아니죠. 아니죠. 왜? 50만 원 구간이 매수 타이밍이라는 거지 50만 원이 바닥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럼 더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더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저는 더 빠지면 반드시 기회다. 저는 여기서 횡보가 나오든 뭐하건 주가는 다시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단기적인 조정에 대한 트리거가 발생된 게 물론 프로그램 매도 그리고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 이러한 부분들이 뭐예요?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를 하락시키는 게 맞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거는 어쨌건 개인 투자자와 기관 외국인이랑 싸우고 있는데 기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죠? 그리고 개인 투자자 매도세가 강해요. 근데 어쨌건 매도가 더 세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물들이 무한적으로 나오냐는 거예요. 무한대로 매도 물량이 나오냐? 아니죠. 결과적으로 이 현대차라는 이 바스켓 안에, 그죠? 현대차라는 바스켓은 뭐예요? 유통주식 안에 기관, 외국인, 개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 이 외국인 기관과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죠? 이 바스켓에 있는 이 물량들을 어떻게 던져내면 어떻게 돼요? 개인들이 가져가는 물량이 많아지잖아요. 그 외국인 기관이 바스켓이 줄어들면 뭐한다? 바스켓을 채워야 되는 구간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외국인 기관이 바스켓을 언제 채우겠습니까? 주가가 싸졌을 때 채우겠죠. 그럼 주가가 싸졌을 때가 언제요? 개인들이 많이 물량들을 힘들어서 던지는 구간들. 그게 어디겠냐? 그 구간이 40만원 중반에서 40만원 초반일 거예요. 왜? 개인 투자자는요 올라갈 때 못 참아요. 못 참아. 지금이라도 사야 돼. 이렇게 되다가 여기서 내려갔죠. 그리고 뭐요? 옆으로 횡보하잖아요. 그럼 뭐요? 못 버텨요. 내 계좌에 마이너스 5% 10%가 찍혀있는 순간 그때부터 뭐요? 존버 모드로 들어간다. 근데 하락률이 내 마이너스 5% 10%에서 15% 20% 늘어나면 존버를 타요. 근데 지금 내 평단가에서 마이너스 5% 10%만 왔다 갔다 거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정도의 손실은 개인 투자자는 뭐예요? 감내할 수 있어요. 그럼 뭐예요? 횡보하면 알아서 팔고 나가요. 그럼 기관 외국인들은 뭐예요? 위에서 팔고 밑에서 받아먹을 준비하겠죠.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뭐냐? 개인처럼 하면 안 되고 외국인과 기관처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들은 여러분들이 손절하는 물량들을 받아먹을 것입니다. 그럼 그 구간이 언제겠어요? 그 구간이 제가 봤을 땐 40만원 중반, 40만원 초반. 우리가 적절한 매수 타이밍, 모아갈 수 있는 처음의 가격은 50만원대 근처가 맞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주가가 진짜 많이 조정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가격은 40만원 초반까지 열어두셔야 돼요. 그래야지 뭐 할 수 있다? 안전하게 매수할 수 있다. 내가 내 종목이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하는 것과 내 종목이 사자마자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땐 나의 마인드가 너무나 달라져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구간에서 나는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샀어요. 근데 주가가 빠졌어. 내 마음이 어때요? 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못 버티겠어. 그죠? 근데 내가 샀어. 근데 빠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했어. 다 산 것도 아니야. 조금만 샀어 일단. 빠지면 어떻게 돼요? 빠지네? 그럼 내가 언제 더 사지? 이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마인드의 차이예요. 마인드의 차이. 주식은요. 마인드의 차이입니다.
올라갈 때 조급해하지 마세요. 내려갈 때 조급해하지 마세요. 결과적으로 내려가면 반등하고 올라가면 내려옵니다. 주식의 원리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땐 참고요. 내려갈 땐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가 정확하게 잡아 드릴 거고,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제 지금 시간이 3시 6분인데 여러분들한테 방금 좀 써드린 내용이요. 이 2시 43분에 제가 어떻게 좀 써드렸냐면, 제가 주식을 진짜 오래 해봤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나고 유튜브를 봤는데 주식 못하는 사람이 90%야. 유튜브 찍는 사람들 중에서도 저는 분명히 리얼이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증권사 애널리스트 또한 똑똑한 개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주식을 잘하려면 잔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마인드 컨트롤과 욕심, 인내. 남들이 다 살 때 뭐요? 다 살 때 매도할 줄 알고요. 남들이 관심 없을 때 기다리고서 인내하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남들이 관심 없고 기다리는 것, 인내. 이게 언제 필요하겠냐? 뭐요? 내려간 다음 횡보하는 구간 나오면, 지루한 구간 나오면 사람들 다 팔고 떠나요. 어차피. 아틀라스가 뭐건 없어요. 못 버텨 어차피.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모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현대차 걱정하지 마세요. 분명히 반등 나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비중이 너무 크다라고 하면 혹시나 기술적 반등 나온다 할 때 비중을 좀 줄이세요. 우리가 주식으로 인생 역전하려고 죄송해요. 주식으로 인생 역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누구는 그렇겠죠. 맞는데요. 저 주식으로 인생 역전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에게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만큼의 실력이 있으신가요? 인생 역전할 만큼 주식으로 실력이 있으신가요? 저는 대부분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력은 없는데 주식으로는 인생을 역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럼 거기서부터 뭐예요? 이미 다 첫 단추가 잔뜩 잘못 끼워졌다. 주식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을 입문한 지 얼마 안 됐다. 주식 처음이다. 얼마 안 됐다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주식에 넣냐? 잘 모르는데. 남들 다 하니까요. 내 친구 돈 벌었다고 하니까요. 우리 회사원, 우리 회사 동료 돈 벌었다고 하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돈을 번 건 번 거고 여러분들이 뭐예요? 주식 투자하는 건 별개예요. 그 사람들은 미리 하고 있었으니까 선점했으니까 돈을 번 거죠. 근데 그거 부러워서 따라 들어와서 여러분 똑같은 돈 넣으면 돈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벌어요. 그러니까 큰 돈으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죠. 주식할 때는요. 내 자산의 몇 프로로 해라? 50% 이하로 해라.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처음 할 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 뭐 10% 20% 하다가 수익이 나면 돈을 계속 끌고 들어와서 뭐요? 모든 돈을 다 몰빵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물리면 손절하고 그때부터 뭘 써요? 신용을 써요. 그 다음부터 반대음에 나가 나락가고 대출 받고 끝장나는 거예요. 그게 안 봐도 보여. 현대차 봐봐요. 지금 신용 비중 늘어나는 거 보여요. 물론 1%도 안 되지만 이 대기업에서 신용 비중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 자체가 뭐다? 이 개인 투자자가 신용을 써서 매수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됐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요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50만 원 구간 밑으로 한 번 더 빼주는 그림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천천히 모아가자라는 관점을 전달 드릴 거니까 현대차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천천히 보시고 변동성 분명히 나올 때 비중 축소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 영상 그냥 여러분들은 뭐 하시면 돼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딱 3개만 하셔서 뭐 하자? 영상 자주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전달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뭐 하라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딱 3개. 딱 3개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 건데 오늘 글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노조 문제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마셔라. 그거는 현대차에서 해결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현대차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세요. 현대차가 주가가 못 갔던 이유는 자동차 사업이라는 한계성이 있었습니다. 이 자동차 사업이라는 한계성을 로봇으로 뛰어넘는 구조적인 변화에 있습니다. 근데 이 사이에 노조라는 단기적인 트리거가 등장을 했는데 이 부분은 뭐다? 이 부분은 전체적인 부분 중에 작은 노이즈일 뿐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슈가 크게 보면 크게 볼 수 있겠지만 주가와는 저는 별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틀라스에 대한 모멘텀이 확장되는 구간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간들을 기다리면서 눌렸을 때 잘 모아가자 라고 전달드리고 현대차 관련돼서 제가 조금 더 내가 현대차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매수 타이밍이나 타점에 대한 부분들 좀 더 잘 잡아가고 싶다 라고 하시면 제가 위쪽에 번호 남겨놓을 건데요. 010-845-9501
자, 이쪽으로 현대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물려 계시거나 매수 타이밍이나 이런 부분들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 거고, 그 다음에 눈을 강조드리지만 이렇게 주가가 하락할 때 SL 같은 경우도 뭐요? 주가가 단기적으로 50%나 올랐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또한 주가가 내려가니까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아, 끝났나? 아니죠. 내려오면 또 기회죠. 자, 우리가 2023년도에 주식을 해보신 분들이 있나요? 2023년도에 주식을 해보신 분들 있나요? 이때 당시에 2차 전지 상승 기억하세요? 에코프로나 포스코나 이런 애들, 그때 사실상 2차 전지 막 30배 40배 올라갔을 때 누가 올라간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누가 올라갔죠? 누가? 굉장히 시총 큰 애들이 올라가면서 시총이 낮은 애들도 올라갔어요. 보시면 지금 개항전기 이런 애들 있죠? 우가 아니죠. 자, 이런 애들 보면 현대 자동차의 로봇 부품, 즉 현대 트랜시스의 로봇 모듈 부품을 공급한다는 이슈 하나만으로 주가가 11배 올라갔습니다. 11배가 올라갔어요. 그쵸? 주가가 11배 올라갔습니다. 자, 11배가 주가가 올라갔는데 이게 정말 그 정도로 11배 올라갈 만한 이슈냐? 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 모베이스 전자 봐봐요. 몇 배 올랐어요? 예? 6배 올랐어요. 6배 올랐어요. 단기간에. 그죠? 이게 로봇 부품 공급한다고 이 정도까지 오를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2차 전지 랠리 때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이글 몇 배 올랐습니까? 자이글 아시죠? 고기 불판 만드는 회사. 이 2,000원짜리가 4만원 갔습니다. 왜 갔어요? 2차 전지 사업한다고. 2차 전지 사업한다고 20배 올라갔습니다. RF세미 뭐하는 회사예요? 뭐하는 회사예요? 얘네? 통신장비 하는 회사. 주가 2,000원에서 그죠? 2차전지 랠리 때 얼마 갔어요? 3만원. 네, 왜 갔어요? 2차전지 LFP 사업한다고. 이거에 대한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 정지입니다. 그죠? 하이드로 리튬 전선한 애들이, 그죠? 전선한 애들이 어떻게? 1,000원에서 6만원까지 60배 올라갔습니다. 리튬 사업한다고요. 주가는 그대로 다 빠졌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지금 현대차가의 랠리, 로봇주에 대한 랠리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부품주에서 10배, 20배 가는 종목들이 뭐하고 있다?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지금 로봇에 대한 상승이 뭘 볼 수 있다? 아, 2차 전지 때의 광기의 상승과 굉장히 유사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거예요. 더 갈 수 있다. 이 상승은 더 갈 수 있다. 더 가면서 뭐요? 자동차 부품을 현대차에 공급하는 회사들이 로봇 사업에 뛰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결과적으로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부품들은요, 전기차로 미래의 자동차들이 바뀐다라고 했을 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사양산업이 되죠. 그럼 지금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 만드는 회사는 뭐야? 다 나중에 망할 회사들이에요. 그럼 얘네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신사업 해야 되죠. 근데 내연기관을 하고 있는 정밀 기계 기술로 뭐예요? 로봇 부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현대차의 새로운 로봇 부품에 대한 부분들을 공급을 하면서 뭐 하는 거다? 회사가 새롭게 탄생하는 거다. 새로운 밸류에이션 받고 회사가 다시 한번 기대감을 갖는 거다. 그래서 주가가 10배, 20배씩 올라가는 건데 그런 회사가 몇 개나 되겠냐라는 거예요. 현대차 부품주 중에 거의 없다. 해봤자 키총 큰 만도나 현대 위아나 SL 이런 애들이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건데 시총이 낮은 종목들에서 10배, 20배 올라간 종목들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작전이지. 그럼 우리는 지금 구간에서 알잖아요. 자동차 부품주가 뭐한다? 급등 나올 걸 알잖아. 이제부터 순차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매수했다가 올라가면 매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동차 부품주가 워낙 많아요. 진짜 한 100개 있어요. 상장사만 해도 50개, 100개 있다.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정배열에 있는 거 매집 좀 좋은 거 아무거나 사도 저는 수익 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이 찾아보시고, 그래 내가 그래도 부품주 하나 정도 좀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부품이라고 남겨놓으시면 제가 또 전달 드릴 거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전달 드리겠습니다. 현대차 관련된 거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셔서 시청하시고요. 매도 타점이나 조금 더 디테일한 타이밍은 현대라고 남겨주시고, 추가적으로 이 부품에 관련된 부분들, 이 부품 관련주는 또 뭐냐면요, 자, 이 자동차 부품 관련된 히든 종목
뭐냐면은 자 일단 요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회사가 뭘 하고 있냐면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 산업 확장에 대해서 여기가 이제 기존 핵심 파트너이기 때문에 로봇 공급망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동차 부품사들 중에서 현대차와 이 벤더를 이루고 있는 회사들을 주목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이 친구는 지금 시총이 낮기 때문에 계속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히든 종목 말씀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전달을 드리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로봇용 감속기 개발 핵심 부품 기술 내재화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었고요. 지금 이러한 로봇 감속기에 대한 부분들은 로봇 원가의 30% 40%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속기에 대한 부분에서 공급망만 뚫게 되면 사실상 실적에 대한 폭발적인 증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인력을 대거 확충하고 기술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를 보시면은 자동차용 기술이 있던 이 회사가 결과적으로 정밀 구동에 대한 섬세한 부분들에 있어서 제어할 수 있는 이 기술력을 가지고 뭐한다? 로봇 액추에이터 정밀 구동 기술을 개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된 로봇 부품사라는 평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제가 더 중요한 내용들 계속 해드릴 거니까 끝까지 확인해 보시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이 전기차 부품 관련돼서 이미 친환경차 부품에서 안정적인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내연기관 전기차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다? 이미 전기차에 대한 부품들로 갈아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 합격이죠. 자, 근데 로봇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이 새로 생겼다라는 거죠. 자, 로봇 산업은 고부가치 산업이고요. 그 다음에 오랫동안 저평가였던 회사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부품사들이 저평가에서 성장성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안정적인 성장을 통해서 가치까지 상승한다라고 하면 모멘텀이 엄청나게 크게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재무제표 같은 경우에는 자산에 대한 부분들, 자산 총기가 계속 늘어나요. 그죠? 회사의 외형적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매출도 보면 커지고 있다. 이건 3분기고요.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익이 안정적이고요. 그죠? 여러분 시가총액이 1000억인데 영업이익이 200억, 300억이면 말 다 했죠, 사실. 참고로 지금 그 정도지 그 전에는 더 심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저평가다.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실적이 매출이 꾸준하게 늘고요. 영업이익 안정적이게 나오고 있죠. 자, 이 회사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들 확인을 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주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개미 털기를 주의해야 된다. 그죠? 매집이 완료된 게 아니라 올리면서도 지금 공격적인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변동성에 대한 부분 나올 수 있다. 그럼 타점을 잡아놓고 기다리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주목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항상 재료의 실체를 중요하다. 감속기 한다는 거 오케이. 여기까지는 오케이. 한다는 거 오케이. 근데 감속기 성공하겠느냐? 그죠? 성공하겠느냐? 못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적으로 주가는 올라갈 거라는 거. 언제까지? 그게 확인될 때까지. 앞으로 몇 년? 1년, 2년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오를 때, 주가가 가파르게 오를 때 더 많이 오르면 먹고 나오면 된다. 그러니까 이거 꼭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보시면 지금 차트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밑에 구간에서 확실하게 매집이 들어온 게 눈에 보일 겁니다. 그죠? 거래량을 통해서 매집이 들어왔고요. 주가를 강하게 계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개미 털기 할 수 있는 움직임 나올 수 있으니까 매집 준비하자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요쪽 볼게요. 요쪽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추세적인 부분들을 돌려 세웠죠. 자, 거래량이 없이 정고점의 매물들을 그냥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거래량 없이 올린다? 매집이 여기서 끝났다. 공격형 매집 이후에 물량을 잠그고 나서 계속해서 올리는 흐름. 장중에 한번 털고 가는 패턴 나올 수 있겠죠. 과거에 제가 이러한 차트 하나 있는데 잠깐만 보여드리면 저랑 잘 봐봐요. 이게 다 자동차 부품이었거든요. 물론 얘는 작전이지만 잘 보세요. 자, 추세가 어때요? 추세가 내려가고 있죠. 그죠? 내려가는 추세죠. 똑같죠?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앞쪽 구간 들어왔었죠. 그리고 여기서 얘는 밑으로 한번 개미 털었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그죠? 올라갑니다. 근데 중요한 거 봐봐요. 올라가는데 중간에 해요? 한번 털어주는 흐름, 강력하게 털어주는 흐름 나오죠. 이런 식으로. 얘 주가 어떻게 됐다?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죠. 잘 보세요. 봐봐요. 이게 이게 작전주예요. 이게 작전주라고요. 7번에서 어디까지? 17,000원까지. 이렇게 올라갔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과의 흐름도 매우 비슷하죠. 이 종목이 무조건 간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 결과적 시총도 낮고 그래서 이거를 많이 못 알려드린다라고 전달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보시게 되면은 현재 구간에서 이 종목 여러분들이 꼭 체크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요거 한번 체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위쪽에 번호 남겨놓을 겁니다. 몇 번이죠? 010-845-9501 이쪽으로 뭐요? 이쪽으로 부품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세요. 제가 이거 확인해서 여러분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는 못 보내드리니까 꼭 보시면 받아가시기 바래요. 010-845-9501 이쪽으로 뭐라고요? 부품이라고 남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